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를 기다리셨나요? 네, 제가 좀 바쁘잖아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열심히 복압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밴드도 당겼습니다. 네, 요즘 거의 뭐 이촌동 여고원이 지금 두쫑쿠 맛집이 돼가지고 등록하기가 힘들다고 지금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선생님도 많이 헬스케지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요즘 저도 드라마를 좀 한창 찍고 있어서 저도 이제 매주 이거를 방송을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이제 좀 운동할 시간도 많이 모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시간을 내서 함께 또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선생님 혹시 제가 어떤 드라마 찍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넷플릭스. 땡!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그 지훈님 요즘 찍고 계시는 드라마 아니 드라마요.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궁금하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목은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좀 자극적인 드라마죠. 네.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으로도 일단 불륜이 일어났구나. 네. 근데 불륜보다 더 네. 뭔가 일이 있구나. 네. 이게 짐작이 가능하죠. 네. 네. 그래서 저의 상대역은 김혜수 선배님. 아, 네. 그래서 이제 연상연하 부부인데 네. 또 앞집에는 조여정 씨가 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또 조여정 씨의 남편분은 또 예전에 파미오에서 이제 인상이 분연기를 했던 김재철 씨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뭐 많은 일들이 생기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그 드라마를 촬영하느라 이제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설 연휴 내내 계속 막 촬영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설 연휴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또 얘기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랑 또 커플룩이 잘 맞았어요 또. 회색, 네. 회색. 오늘 또 이 회색 알로로 이렇게 또 깔쌈하게 오늘 그래서 저희가 할 내용은 뭐냐면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발 스쿼트 관련 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드래곤 피스톨 또 뭐 비밀 레시피 막 이런 걸 얘기했는데 저희가 사실 대본이 없어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 느낌적인 느낌대로 흘러가는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얘기했던 거를 저희가 빠뜨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드래곤 피스톨과 또 이 다리찢기에 대한 비밀 레시피 이런 것들과 또 이제 한발 스쿼트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질문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지난번 영상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이제 이론 어떤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는 또 저희가 원래 계속 하듯이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실시간 튜토리얼 영상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한발 스쿼트 동작이 굉장히 좋지만 이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발 스쿼트 동작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동작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해야 돼. 뭐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어떤 동작이든지 간에 그 단계를 낮출 수도 있고 단계를 높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운동을 만약에 내가 그 훈련 삼아 그러니까 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훈련 삼아서 매일매일 반복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 운동을 일단 최저 수준에서 일단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최저 수준에도 시작을 했는데도 그 자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방법을 찾을 게 문제가 아니라 방법 찾는 것을 내려놓고 보강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강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과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단계에서 운동하실 수 있는 부분 그 두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오늘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댓글들을 거의 다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안 돼요. 저는 뭐 이게 안 돼요. 저는 이것도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나요? 이를 너무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역시 한발 스쿼트가 어쨌든 좀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영상을 보고 따라했는데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부터 와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심지어는 한 발로 못 서 있겠어요. 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 발로 서 있기 큰 것도 힘든데 어떻게 앉았다 일어나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의 몸 상태에 맞춰서까지 맞춤형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나오신 김에 제가 설명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한 발로 서 있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일단은 근육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못 서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영상 얘기를 이제 봉인을 해놔서 요즘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 뇌에서 하는 활동이 있어요. 기본적인 활동은 뭘 하냐면
같은 경험을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 이거를 경험을 범주화시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많이 보면 어느 차는 버스고 어느 차는 트럭이고 어느 차는 택시다라고 머릿속에서 범주화를 시켜놓는 거죠. 구분을 씌워놓는 거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범주화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는 범주를 우리가 개념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념화라는 동작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호, 언어로 만드는 기호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여기에 단풍나무가 있잖아요. 단풍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나무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들을 다 모으면 우리 머릿속은 얘를 나무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이 실제로 이 나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는 않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존재하는 개념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개별적으로 나갔을 때는 한 가루 한 그루에 단풍나무, 소나무, 전나무가 있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일이 우리 신체 지도에서도 일어나요. 우리 신체 지도에서도 내가 사용해 봤었던 부분에 있는 동작들이나 감각들이나 근육들은 머릿속에서 범주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범주화되어 있는 애들이 개념화가 되고 기호화가 되는데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어떤 용어를 쓰냐면 내 몸에서 만들어 온 지도를 바디 스키마라고 해요. 근데 바디 스키마라는 손끝, 발끝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 머릿속에서 인지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바디 스키마를 내가 만들고 싶으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내 머릿속에서는 내 몸을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걸어 다닐 수가 우리는 없잖아. 물론 힘도 필요한데 딱 상체를 뒤로 젖히해서 정수리가 매트 바닥에 내려가면 사지말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냐면 바디 스키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 밸런스를 잘 잡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바디 스키마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상태에서 범주와 개념화를 시켜놓은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일단은 안 되면 한 발 서기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하는 설명을 제가 안내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근데 이전 영상에서든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냐면 그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운동을 많이 해서 인지를 거꾸로 된 상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가장 난제 단계에서는 바디 스키마를 만들기 위한 안내를 조금 동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단계로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몸은 가이와이어 이펙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이와이 스트럭처를 구조를 만들어서요. 그 단일 계층에 있는 척추만으로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앞 뒤에 있는 장력체를 만들어서 몸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발서기가 만약에 제일 잘 되려면요. 엉덩이 근육이 대퇴골을 바깥으로 당기는 능력과 내전근이 내 발을 안쪽으로 당기는 능력 두 가지가 동시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인지하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쉬운 동작입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요. 까치발로 한 발을 세운 상태에서 오른발을 엄지발가락만 매트 바닥에 내려놨다가 떼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떼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떼볼게요. 이 상태에서요. 발의 안쪽과 바깥쪽의 긴장감을 유지되는 상태를 잘 기억하면서 요 자세를 잠시만 유지할 거예요. 3초 정도, 3호흡 정도만 유지해 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엄지발가락 내려놓고요. 자, 이제 엄지발가락을 옆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옆으로. 자, 옆으로 이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엄지발가락 한번 떼볼게요. 자, 여기서도 왼쪽 엉덩이와 왼쪽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과 엉덩이 근육의 긴장감을 인지한 상태에서 잠시만 있어 볼게요. 천천히 다시 내려오고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간 상태에서요. 엄지발가락 끝 발뒤 쪽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엄지발가락만 또 살짝 떼어볼게요. 자, 여기면 한 다리 쪽에 안쪽과 바깥쪽에 팽팽한 긴장감이 좌우로 교차되는데요. 이 과정을 범주화, 개념화, 기호화 해보는 거예요. 자, 내려놓고, 아마 네. 선생님이랑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되게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정적이게 서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어나서 따라해 보십시오. 춤을 추게 될 겁니다. 춤을 추게 될 겁니다. 난이도를 하나 높여보겠습니다. 난이도를. 자, 똑같은 동작인데요. 자, 오른발 앞으로 내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 까치발로 쓴 상태에서요. 여기 눈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이게 난이도 높인 거예요. 아, 자, 셋, 많이 흔들린다. 눈 감으니까. 네, 둘. 자, 양손 차렷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많이 흔들린다. 네, 천천히 오른발 내려놓고, 자, 이 상태에서 눈 살짝 뜨시고 오른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놓고요. 양손은 유지시킨 상태에서요. 오른발 떨어뜨리고 또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확실히 눈을 감으니까 흔들려. 진짜 많이 흔들리네. 그 다음에 손을 차렷해 보겠습니다. 자, 양쪽 골반 옆에다 손 내려놓고, 이것도 어려워요. 자, 내려놓고 눈을 떠시고 다시 이제 반대쪽으로. 와, 중심 잡는데 네. 진짜 막 종아리부터 막 허벅지 엉덩이까지 힘이 엄청 많이 써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다고 보면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내 몸을 사지말단을 움직이는 거에 대한 내적 지도가 없기 때문에요.
범주화 개념화 되지 못한 신체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이 바디 스키마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 몸에 대한 지도가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잘 그려져 있냐는 맞아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눈을 떴을 때 지도하고 네. 눈을 감았을 때 지도가 좀 달라지는 느낌인. 눈을 감았을 때 지도는 또 눈을 떴을 때 지도와 다르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 다시 매핑을 해야 되는. 범주화되지 않은 거죠. 완벽하게 범주화돼 있다면요, 눈을 감아도 인지가 돼야 되고 눈을 떠도 인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이 살짝 기울여도 인지가 돼야 되고 몸이 바로 세워져도 기울여야 되고. 야, 근데 이게 확실히 사실- 눈 감는 건 어렵다. 네, 마지막 최고의 레벨은 거기서 뒤꿈치 살짝 들어보는 거예요. 아, 까치발. 네, 까치발 살짝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그럼 상당히 어려워요. 안 된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바디 스키마를 근데 이거를 운동 삼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재미 삼아 일단 해보시면서 반복하시면서 가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실 때 시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바디 스키마를 알아내는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범주화 개념화 기호화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일단 한 발 스쿼트 하는데 기본적인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발 스쿼트가 많이 힘들거나 한 발로 서 있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분들은 이 선생님 방금 동작하신 것처럼 앞, 옆, 뒤 해서 발을 띄우는 것만 해봐도 네. 이 지금 엉덩이와 내전근과 뭐 종아리부터 뭐 앞에 뭐 정경골근 후 뭐 다 엄청나게 많이 여러 가지 근육. 알아서 엄청나게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정말 한 발 스쿼트가 너무 까마득하게 멀고 한 발로 서 있는 것조차 나는 쉽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이 훈련만 하는 이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근력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극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근력이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걸 계속 반복하면 우리 몸은 사지말단이 어디 있는지 지도를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범주화 시켜놓고 개념화 시켜놓은 방편으로 사용하시면 좋은 한발 스쿼트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한발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 진짜 거의 모든 능력치가 빵인 사람들을 위해서 네, 필요한 이야기였던 것 네. 같고, 그러면 이제 요 다음 단계의 분들, 요거보단 조금 근력과 어떤 이 바디 스키마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는 두 번째가 있는데요. 무릎이 안 펴진다. 그 다음에 고관절이 복부를 허벅지에 붙일 수 없다.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난이도를 낮춰서 할 수 있는 운동이요. 한발 스쿼트를 의자에서 하는 겁니다. 의자에서 앉아서도 제 구령이랑 똑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일단 한발 스쿼트 기본 자세, 복부와 허벅지 사이를 좁히는 겁니다. 복부와 허벅지 사이. 자, 이 상태에서 상하체를 동시에 무릎은 구부려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무릎을 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를 펴는 거예요. 이 동작은 충분히 가능해요. 자, 복부와 허벅지 사이를 좁히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의자에 앉는 겁니다. 상하체 동시에 낮추고, 자, 이 상태, 아니요, 배가 붙어 있어야죠. 배가 허벅지에 붙어 있어요. 배가 허벅지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만 펴보고, 그 다음에 허리를 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발 스쿼트를 난이도를 낮춘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사용해서 이제 조금씩 반복을 해보시면 이것도 이제 좋은 출발이 이제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배를 무릎에 붙이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정말 완벽하게 붙이면 좋지만 네. 사실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붙이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네,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운동에 대해서 많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헷갈려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무릎에 배를 붙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동작이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운동한 동작을 설명할 때 보니까 나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김지훈도 좀 떨어지는 것 같던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배를 무릎에 허벅지에 대고 앉았다 일어나서 떼고 네. 붙이고 앉고 일어나고 떼고 네. 이건데 네. 이제 완벽하게 이상적인 자세를 계속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떠세요? 제가 목적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복부와 허벅지 사이를 좁혀놓는 이유는요. 내전, 내외전, 만트라가 또 나왔는데 내전, 내외전 굴곡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엉덩이 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전, 내외전 굴곡 상태를 최대한 만들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전, 내외전 굴곡 상태를 안 만들려고 하면 상체를 일어서 하면서 고관절을 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상태가 아니라 내전, 내회전 굴곡을 인지를 시키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려면 복부와 허벅지 사이를 붙인 상태에서 허리를 펴십시오. 그 다음에 복부와 허벅지 사이를 좁혀놓은 상태에서 둔근을 사용하십시오라는 구령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굴곡근들을 인지하기 위한 존재 조건으로 사용하는 거라 완벽하게 붙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는 정상 패턴으로 근육 사기 위해 기량작용을 인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목적을 두시면 너무 완벽하지 않더라도 운동을 반복하시다 보면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이게 완벽하게 어떤 이 모양이 목표가 아니라 이 형상이 목표가 아니라 몸의 기능이 목표이기 때문에 꼭 배와 허벅지를 반드시 붙일 필요는 없다. 적당히 내가 이 동작의 순서와 기능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들도 허용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운동을 정한 거기 때문에요. 형상을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형상이 맞아 보여도 목적에 다르게 쓰거나 순서를 다르게 내 몸의 어떤 작동 순서를 다르게 써서 다른 근육들이 쓰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형상이 완벽해도 옳은 동작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어렵죠. 순서도 맞춰야 됩니다. 순서도. 네. 좀 비슷한 맥락으로 네. 무릎을 펴고 허리를 굽혀야 됐는데 왜 무릎을 좀 굽히고 있냐 쟤는 이런 질문도 있단 말이죠. 같은 얘기기는 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네, 같은 면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배가 허벅지에 그러니까 복부와 허벅지 사이가 좁아지기 위해서는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관절을 경첩시키는 능력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햄스트링의 가동 범위가 제한한 햄스트링의 가동 범위가 성장해야 되는 것 하나, 두 가지가 있는데, 햄스트링의 가동 범위가 그 제한 요소가 된다 그러면 배가 허벅지에 안 붙게 됩니다. 그다음 무릎이 구부리게 져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햄스트링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이나 햄스트링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복부와 허벅지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부분에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배가 안 붙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햄스트링 운동을 따로 보강으로 추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들을 쭉 보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몸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발목이 심각하게 안 좋으신 분, 무릎이 심각하게 안 좋은, 고관절이 심각하게 안 좋으신 분, 그리고 뭐 햄스트링이 타이트하게 너무 심각하게 짧으신 분부터.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질문 중에서 저는 발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 발을 못 잡겠.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 앞 대퇴부가 타이트하면 이게 잘 접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접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발가락 잡고 하십시오. 발가락이라도 잡고 발가락은 조금 쉬울까? 발가락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발가락 잡고 하셔도 돼요. 만약에 저는 발가락도 못 잡겠어요 라면? 발가락도 못 잡을 거라면 밴드나 저희가 밴드를 그죠, 발목에 걸고 밴드를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이게 미처 생각을 해보지 못한 질문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손으로 내 발목을 잡기가 너무 무엇이든 내 몸이 이걸 방해하고 있다면 도구를 쓸 수 있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그래서 이 다음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허리를 접고 배와 허벅지를 가까이 하고 무릎을 접어서 무릎을 바닥에 찍고 무릎을 먼저 펴고 네. 그 다음에 상체를 일으키고.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네. 근데 이게 힘들 테니까 밑에다 이제 높이를 블럭을 깔아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온 질문들을 한번 쭉 해볼까요? 네. 이 한발 스쿼트 동작이 골반의 틀어짐에도 도움이 되는가? 그죠. 그 관절 안정화, 관절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조건이 어떤 게 있냐 했었을 때 정상 패턴의 근육 사용을 말도 어려워졌는데요, 갑자기. 괜찮아요.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날개뼈와 몸통 사이 간격이 좁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정상 패턴으로 근육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좁아져 있죠. 고관절 같은 경우에 치골과 장골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관절 사이 갈비뼈와 날개뼈 사이가 붙는 것 역할을 하는 기능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 하면 천장관절이 미세하게 한 3mm에서 5mm 정도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고관절에 있는 그 정렬이 맞아지는 그 기능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이제 엉덩이 근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근력을 정상적으로 사용해주면 정상 패턴으로 강화시켜주면 천장관절의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반 정렬을 맞추는데 아주 좋은 동작이 됩니다. 아주 좋은 동작. 골반 틀어짐에 아주 도움이 되는. 아주 도움이 되는 동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합니다. 네. 양측성 운동을 통해서 둔근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은 고관절 정렬 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측성이라면은 양발 스쿼트, 그냥 두 발로 하는 스쿼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운동보다 네. 한 발로 내가 한 다리로 균형을 잡으면서 근력을 쓰는 운동이 골반의 틀어짐에 아주 효과적이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주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너무 불균형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역할인데,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불균형을 정상으로 맞추는 거예요. 불균형되어 있는 골반을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면 해결이 됩니까? 건강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정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균형인 상태에서 내가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은 최상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정상과 최상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은 비정상일 경우에 이런 종류에 있는 불균형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올려놓는 노력이 필요한데,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은 최상이라고 그랬을 때 정상과 최상을 맞춰놓는 불균형은 사실 이제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서, 저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양측이 다 정상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불균형이 그렇게 크게 문제는 그러면 한쪽은 비정상인데 한쪽은 최악으로 비정상인 경우는? 둘 다 정상으로 올려놓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최악을 차악으로 맞추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양쪽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퍼포먼스를 하는데 차이를 많이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이쪽은 되는데 이쪽은 안 돼요. 네. 이쪽은 이런 게 되는데 이쪽은 이런 게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같이 운동량을 그냥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되는 쪽을 좀 더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저는 어차피 이게 하루 하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양쪽을 같이 운동하겠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한쪽만 더 하겠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목적은 뭐냐면 정상이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정상. 내가 한쪽 기능을 회복해서 정상 기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불균형을 맞춰가지고 차선과 최악과 차악을 맞춰서 차악으로 만들어 놓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차악도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최악도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기능을 회복하냐, 정상적이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상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빨리 스스로 인정하고 인지를 하고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 경험담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복압 운동 이 동작이 양쪽이 엄청나게 언밸런스 했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거의 이 지지하는 발이 거의 그 정상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반대쪽은 지지하는 발이 거의 뒤로 돌아갈 정도까지 돼야지 몸이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딘가 저도 힘의 균형이나 어떤 뭐 골반이나 이런 구조가 뭐 밸런스가 안 맞는 거겠죠. 근데 그냥 저는 양쪽을 똑같이 계속 했거든요. 둘 다 고강도로 양쪽을 같은 양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이가 이 정도였다면 여기가 비정상, 여기는 최악의 비정상. 만약에 이랬다면 지금은 여기는 좀 괜찮은 정상, 여기도 정상. 해서 요 간극이 좀 좁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 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정상적인 자극을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몸에 입력을 해주면 점점 건강함을 찾아가면서 밸런스도 좀 가까워지게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제가 몸으로 경험을 한 얘기니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양쪽 밸런스가 50대 50으로 똑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옵티머스나 뭐 휴머노이드 정도 아니면 살아있는 인간은 이 밸런스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 불균형은 당연한 거고, 그게 너무 격차가 크다면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경험을 토대로 똑같은 양의 고강도 운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는 방법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픈 분들이 또 많으세요. 네. 이 무릎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었을 때 한발 스쿼트를 단계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계를 낮춰도 못 하시는 분들은 보강 운동이 필요하다. 그죠? 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보강 운동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한발 스쿼트를 할 때 나는 무릎이 되게 아프다. 이런 분들은 일단 무릎을 지지한 어떤 근육들의 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채워주는 보강 운동을 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 네네. 근데
조금 더 한 번만 더 번역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지지물이라는 건 결국 슬개골이에요. 슬개골을 내 몸에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 이거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슬개골을 내 몸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보강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근육이냐면 정강이뼈 바깥쪽에 전경골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전경골근이 슬개골을 내 몸에 안착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릎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운동을 보강으로 추가해주시면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강이 쪽은 정경골근. 네. 그러면 허벅지 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퇴사두근이 있습니다. 대퇴사두근은 4가지 종류 있는 근육인데 허벅지 근육 중에서도 내 무릎을 거쳐서 정강이에 붙어져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근육 같은 경우에는 정강이와 허벅지와 슬개골을 감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허벅지 근육 중에서 투조인트로 넘어가는 다관절을 넘어가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은 안정화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그 근육은 대퇴직근이 하고 있고 대퇴직근의 운동과 정경골근의 운동을 보강으로 해주시면 그 무릎이 아프다, 무릎이 불안전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발 스쿼트 제한 요소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세하게 말고 간단하게 이 대퇴직근과 전경골근, 네. 전경골근을 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 좀 간단한 동작 같은 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일단 발을 엄지발가락을 최대한 매트 바닥 쪽으로 최대한 내려놓은 상태. 이 상태에서요. 그 무릎은 펴놓고 이 상태에서 엄지발가락만 내 몸통 쪽으로 최대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정강이뼈 바깥쪽이 강하게 긴장되는 느낌이 이제 올라오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엄지발가락을 매트 바닥 쪽으로 최대한 내리고 이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최대한 몸통 쪽으로 끌어올리는 동작을 무게가 없어도 반복하셔도 괜찮아요. 맞아요. 무게가 없어도. 왜냐면 이거 해보시면 알겠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소파에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잖아요. 다들 널브러져 계시잖아요. 그냥 이건 그 상태에서 할 수 있어요. 안 일어나도 돼. 이 상태에서 다리를 펴고 한번 쭉 이 발끝을 바닥으로 향했다가 엄지발가락이 나를 보게, 나랑 눈을 마주치게 끝까지 올리면 여기 힘이 엄청 들어가요. 이거 그냥 많이도 필요 없어. 5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 정강이 바깥쪽 근육이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근육의 힘이 무릎의 관절의 어떤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이거 근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도 이 정보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경험 삼아서 봤을 때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보통 아픈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일단 혼란스러워해. 병원에서는 운동을 하지 말아라. 무리를 하면 안 된다. 근데 누구는 또 운동으로 근육을 키워야 된다. 여기서 일단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래서 사실 뭐 누구 말이 맞는지 저는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근육을 더 키우겠지만 근데 그 근육을 어떤 근육을 키워야 내 무릎 관절의 통증을 덜 수 있을까를 잘 모르거나 혹은 누군가 알려주는데 잘 모르는데 알려주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운동을 했는데 더 나빠지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진짜 정확한 지식과 인사이트와 과학적, 해부학적 근거를 통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걸 어떤 동작으로 할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요관에서 정경골근 운동도 따로 하고 있고 굉장히 고중량으로 하고 있잖아요. 고강도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퇴직근 운동도 여러 가지로 고강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러고 있는 중인데 사람들이 정확하게 내가 무릎이 아플 때 어떤 운동을 해서 어떤 근육을 강화시켜야 내 무릎이 편해질까를 이런 정보를 좀 정확히 알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안 아프고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할 수 있는 대퇴직근 운동도 하나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앉으셔서 그냥 상체 뒤로 젖혔다가 일어나면 돼요. 지금 화면에서 지금 프레임 아웃 되신다고요, 선생님. 화면에서 사라지신다고. 상체 그냥 여기서 그냥 간단한 운동이에요. 이렇게 하셔서 까치발로 세우시면 슬개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까 정경골근 했잖아요. 정경골근. 그 정경골근 활성화 시켜놓으신 상태에서 상체 그냥 뒤로 젖히셔서 뒤통수 터치하고 그냥 올라오세요. 이거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머리 깨질 수도 있고, 뒤로 넘어가서 머리 이렇게 허리 나갈 수도 있고, 저를 따라해서 여러분. 저는 정상인이니까, 선생님은 신이고, 저는 일반인이니까. 자, 이 정도만 내려가도 이 앞쪽 허벅지가 엄청 당기는 힘이 느껴져요. 그리고 허리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이 이상 내려가면 허리 쪽에 부담이 많이 가실 것 같고, 일반인 기준에서는. 그래서 내가 고관절을 굴곡시키지 않은 채, 자꾸 넘어가면 힘드니까 이렇게 내려갈라, 이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경첩을 하지 않은 채, 굴곡을 하지 않은 채 접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걸 핀 상태로 유지한 상태로 뒤로 넘어가는 거죠. 힘들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서 한 그러면 이제 대퇴직근에 그쵸. 긴장감이 지금 이렇게 자세를 했을 때 앞쪽이 너무 아픈데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여기 아픈 데가 여러분들 대퇴직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3초간 버텼다가 더 내려갈 수 있는 사람 더 내려가고 우와! 올라오실 수 있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요걸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거대로 슬개골 안정하는데 질문해 주신 것처럼 슬개골 안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릎이 아파요. 해결됐고. 그 다음에 또 발목이 아파요. 발목이 이게 한발 스쿼트를 하는데 더 이상 안 접혀요. 이게 이제 거의 한발 스쿼트를 하려면 한 45도 정도까지는 굽혀져야 되는데 네네. 이 가동성이 발목이 안 나오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극단적인 가동 범위를 만들기 위한 비밀 레시피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지금 요 동작을 했잖아요. 요 동작. 그러니까 요 동작에 제한하는 요소는 뭐냐면